당신은 20년 동안 집에 없었어. 이젠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이혼해. 74세 한대호는 20년 만에 귀국했지만 아내 서영이로부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이혼 통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해외에서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20년이 사실은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든 시간이었을까요? 46세 딸 한수정은 아버지 때문에 결혼마저 포기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아빠 때문에 제 3년이 다 날아갔어요. 과연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대호는 무너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영희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 계좌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8억 원이라는 거금이 아내 몰래 딸에게 직접 송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짜 마음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어느 선선한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74세 한대호가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서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낯설기도 하고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물었을 때 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종로구 청운동 청운빌라요. 20년 전 떠날 때 그곳에 아내 서영이와 함께 살았거든요. 지금도 영희가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어요. 택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동안 대호는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예전에 보던 낡은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전기차들, 키오스크가 설치된 상점들까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맞나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운빌라 앞에는 재건축 예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건물 전체가 을씨년스럽게 보였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복도 불빛 몇 개는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깔끔했던 빌라가 아니었죠. 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패에는 여전히 한대호 서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고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영희야, 나야, 대호야.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자물쇠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예전 열쇠가 맞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집 안은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썰렁했어요. 거실에는 영희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20년 전 가족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50대 초반의 모습이었고 영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죠. 딸 수정은 대학생이었고요. 부엌을 둘러보니 생활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컵 하나, 그릇 하나씩만 설거지되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반찬통 몇 개와 김치만 있었습니다. 영희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옷장에는 영희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대호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는 영희의 화장품들과 함께 낡은 가족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어요. 영희야. 나야. 영희는 현관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72세가 된 영희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20년 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갑자기 왜 왔어?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반가움도 없었고 놀라움도 없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파견, 근무가 끝났어.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비닐봉지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대호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번호 바꾼 지 5년 됐어. 영희가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이젠 혼자가 편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받으며 수정아, 엄마야라고 말하는 걸 듣고 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딸 이야기였거든요. 내 아버지 왔어. 응. 갑자기 영희가 전화를 끊더니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가 저녁에 온대. 오늘만 여기 자고 내일 나가.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의 귀환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수정이 도착했습니다. 46세가 된 수정은 의사가족처럼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빠, 수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호는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저했어요. 20년의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수정아, 많이 컸구나. 치과 잘 되고 있지? 대호가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수정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0년간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호는 해외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고 영희와 수정은 가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정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대호가 물었을 때 수정과 영희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뭔가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았어요. 아직 생각 없어요. 수정이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대호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영희는 큰 방에서, 수정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는 가족. 이게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영희의 한숨 소리와 거실에서 들리는 수정의 뒤척임 소리를 들으며 대호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20년을 바쳤는데 정작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혼자 살며 익숙해진 요리 실력을 발휘해보고 싶었어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밥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첫 아침이니까요. 이게 뭐야? 영희가 부엌에 나와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밥 한 번 안 해주던 사람이 이제 배웠어. 앞으로 내가 할게. 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 먹는 게 편해. 영희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정이 세수를 하고 나와서는 아버지가 차린 상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빠가 요리를 하네요. 응. 너라도 먹어봐. 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요. 그런데 전 급해서 나가야 해요. 병원에 일찍 가야 해서. 주말인데도 일해야 해?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원이는 주말이 더 바빠요. 수정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 보였거든요. 수정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호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20년 만에 준비한 첫 가족 식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영희가 방에서 마와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가야 해. 어디 가는데? 대호가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있어.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영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추더니 거울 속에서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 생활에 끼어들면 어떡해? 영희야. 나도 이제 집에 있고 싶어.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가 돌아서서 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2년만 더, 3년만 더 하더니 20년이 다 지나갔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수정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대호가 변명했습니다. 변명은 그만해.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집에 없었어. 수정이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혼자서 다 감당했다고. 돈은 계속 보냈잖아. 수정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영희가 소리쳤어요. 수정이가 사춘기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애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동네 사람들 시선 받아가며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 대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가방을 들었습니다. 대호 씨, 솔직히 말할게. 이제 이혼하고 싶어. 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해. 20년 동안 사실상 혼자 살았는데 법적으로도 혼자가 되고 싶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자식도 있고. 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수정이한테도 이게 좋을 거야. 영희가 현관문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왜 수정이한테 좋다는 거야? 대호가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영희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수정이가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러게 아빠 가정 출신이라서야. 남자들이 기피한다고. 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결혼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영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기다려. 다시 얘기해보자. 대호가 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이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이혼 통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때쯤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바빴어요.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 환자 보고 있어서. 그래도 잠깐만. 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좋겠어? 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나중에 얘기해요. 끊을게요. 수정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후 내내 대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을 들춰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수정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 사진, 영희와 데이트했던 사진들, 모든 게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저녁 무렵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온 듯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대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대호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영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영희야, 아까 이혼 얘기했는데. 대호가 꺼냈습니다. 진심이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 가볼 거야.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해? 대호가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영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야. 20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야. 당신이 돌아오면 이혼하자고 마음먹었어. 그럼 왜 이혼 안 했어? 그동안. 대호가 물었습니다. 수정이 때문이었지. 그런데 이제 수정이도 다 컸으니까. 영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아, 와봐. 앉아. 영희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정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정아,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영희가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죠. 전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수정아, 아빠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두 분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각자 편한 대로 사세요. 영희와 대호 모두 수정의 냉담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정아, 우리가 이혼하면 너한테 좋을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기러기 아빠 가정이라는 꼬리표도 떼고. 수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도 그 때문에 결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이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대호는 딸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수정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20년의 공백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짐을 풀고 정착하려 했지만 영희는 계속 이혼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색한 인사, 각자 따로 먹는 식사, 서로를 피하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모텔에 가서 지내는 게 낫겠어. 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빨래를 개면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게 좋겠네. 어차피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잖아. 영희야, 우리 진짜 못 되돌릴까? 대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대호 씨, 현실을 받아들여요. 우린 이미 20년 전에 끝난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이야?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뭔 일인지 말해봐. 대호도 다가가서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손 치워요. 수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영희와 대호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처음 봤거든요. 무슨 소리야, 수정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민호 오빠가 저한테 이별 통보했어요. 결혼은 못하겠다고. 민호가 누구야? 대호가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만나던 남자친구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희가 수정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왜 갑자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수정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러기 아빠, 가정 출신이라서요. 민호 오빠,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대호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이 무산된 거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수정아, 솔직히 말하면 내 집안이 불안해. 아버지는 해외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하셨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내가 치과를 개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돈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의심스럽다. 해외에서 정당하게 번 돈이 맞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개소리를. 아빠, 수정이 소리쳤어요. 개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20년 동안 해외에서 뭘 했는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회사 일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영희도 놀라서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당신이 정확히 뭘 했는지 나도 잘 몰라. 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했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그게 전부예요? 수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회사에서? 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위험한 지역에서 일한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대충 넘어갔거든요. 봐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수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수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영희가 딸을 달랬습니다. 왜 안 해요? 사실이잖아요. 수정이 폭발했어요. 아빠는 20년 동안 없었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웠고,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에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아버지가 뭘 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해요? 해외에서 일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떤 일이요? 예요. 그때마다 저는 막막했어요. 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정아, 아빠가 미안해.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정이 소리쳤어요. 제 3년이 다 날라갔어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문제야. 영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집안이라면 안 사귀는 게 나아. 엄마는 몰라요. 수정이 엄마에게도 화를 냈어요. 엄마는 결혼해 봤으니까 몰라요. 저는 46살이에요. 이제 결혼할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요?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나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수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가족도 아니잖아요. 수정아. 대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20년 동안 따로 살았으면서 무슨 가족이에요?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였을 뿐이에요. 수정의 말은 냉정했어요. 영희는 복잡한 심경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수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두 분도 각자 편한 대로 사세요. 수정아, 어디 가는 거야? 영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원룸 구해놨어요. 오늘부터 거기서 살 거예요. 수정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대호가 당황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호 오빠랑 헤어지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 거예요. 가족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수정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건 영희와 대호. 그리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가족, 재결합이 이거야? 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가족은 오히려 더 흩어져 버렸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족을 아프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너무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수정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정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대호 역시 딸과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 답답했어요. 수정이가 병원에는 나가고 있나? 대호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병원 간호사한테 전화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볼까? 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이가 더 싫어할 거야. 환자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할 거고.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이혼 의지를 꺾지 않았고
대호는 가족을 되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어요. 더군다나 딸까지 연락을 끊어버리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정의 친구 미경이었어요. 수정과 대학 동창으로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미경이 인사했습니다. 어머, 미경아, 어쩐 일이야? 영희가 반가워했어요. 수정이 때문에 왔어요. 미경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희와 대호는 긴장했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수정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미경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영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매일 밤 혼자서 소주 한 병씩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친구들 연락도 다 끊고 대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리고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경아, 나는 이제 결혼 포기했어. 혼자 살면서 병원이나 열심히 할 거야. 가족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어.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제가 수정아, 민호 때문에 그런 거면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라고 했더니 미경아, 넌 몰라. 내 집안 사정을 알면 아무도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이모, 아저씨, 미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영희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호의 20년 해외 생활, 민호와의 이별, 그리고 가족 갈등까지. 미경은 듣고 나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모, 수정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아저씨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대호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희생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말하면 아저씨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정이가 뭐라고 했는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끼어들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 거야 라고 했어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니. 미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수정이한테는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화해하든 이혼하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수정이도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호가 미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우리 이혼하는 걸 원할까?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할게요. 수정이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한편으로는 이모 아저씨가 화해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있나 싶다고 해요. 그럼 수정이 진심은 뭘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이모 아저씨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희와 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같이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인가요?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수정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자기 때문에 이모 아저씨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다면 엄마 아빠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을 텐데라고 계속 말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대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수정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지금까지 부모님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어요. 유학도 포기했고, 연애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유학을 포기했다고?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수정이는 원래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혼자 계신다고 포기했거든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그런 기회를 포기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연애도요. 수정이는 항상 우리 아빠는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와라고 설명해야 했어요. 남자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했고요. 대호는 점점 더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한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딸에게 부담만 주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모, 아저씨,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가 수정이한테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미경이 떠나고 나서 영희와 대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영희야,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할까?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20년 전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20년의 시간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며칠 후, 영희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대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영희의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영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류 준비하라고 하더라. 영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며 뭐며 정리할 게 많다고. 재산이 뭐가 있다고. 대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영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묻더라고. 남편이 해외에서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통장에 들어있는지. 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 대호 씨, 정확히 얼마나 모았어?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대호가 머뭇거렸어요.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한대호 명의 계좌 확인 문의요? 네, 제가 배우자입니다. 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왜 전화가 왔을까요? 전화를 끄는 영희가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 같이 가자. 뭘 확인한다는 거야? 대호가 당황했어요. 모르겠어. 가서 보면 알겠지. 영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대호 고객님, 해외 송금 계좌에서 국내로 이체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수령인이 배우자분이 아니라 따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네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령인이 누구라고요? 한수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총 8억 원 정도가 따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네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원이라니.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직접 송금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이게 뭐야? 영희가 대호를 노려봤습니다. 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건 설명할 게 있어. 지금 당장 설명해.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은행을 나온 후 영희는 집으로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가 폭발했어요. 8억 원을 내 몰래 수정이한테 줬다고? 20년 동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들어봐. 이유가 있어. 대호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무슨 이유? 아내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딸한테 준 이유가 뭐야? 영희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수정이 대학 등록금이랑 유학비, 그리고 치과 개원 자금이었어. 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영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그랬어. 자존심? 영희가 어이없어 했어요. 너는 수정이를 혼자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수정이 뒷바라지 다 했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수정이 학비는 내가 댈게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어.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호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이한테 직접 보냈어. 내가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내가 번 돈은 수정이 교육비로 쓰고. 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영희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수정이 교육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사실 대호가 다 해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영희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뭐야? 영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이 치과 개원할 때 대출도 내가 보증 섰어. 3억 원. 영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 몰래? 수정이가 부탁했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걱정할까 봐. 수정이가?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수정이는 내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했어. 특히 돈 문제는. 대호가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딸과 남편이 자신을 배려한다면서 이렇게 큰 일들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 수정이가 갖고 있는 대출이 3억이라는 거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중간중간 갚아줬어. 지금은 거의 다 갚았을 거야. 영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20년 동안 번 돈이 가수정이한테 들어간 거네. 맞아. 대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한테 온 건 뭐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생활비랑 집 관리비, 매달 200만 원씩. 대호가 답했습니다. 영희는 계산해 봤습니다. 20년 동안 200만 원씩이면
4억 8천만 원. 수정이에게 간 8억 원보다 훨씬 적었어요. 결국 나보다 수정이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네. 영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영희야. 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교육비가 많이 필요했잖아. 의대 등록금, 치과 개원 비용까지. 변명하지 마.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20년 동안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딸한테만 진짜 관심을 보인 거잖아. 영희야. 오해야. 대호가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영희가 돌아서서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내가 수정이 교육비 걱정하면서 밤잠 못 잘 때 당신은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정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고. 영희야. 수정이는 내가 걱정할까 봐서. 그만해. 영희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희를 더 상처 주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새벽녘, 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때였어요. 영희에게도, 수정에게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영희야, 아침 먹어야지. 혼자 먹어. 방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호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딸과도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수정아, 아빠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수정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얘기야. 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후에 잠깐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수정이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미경이 말한 대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방에 계셔. 나와주지 않으셔. 대호가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정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대호는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비밀 계좌 이야기, 8억 원 송금, 내역, 그리고 영희의 분노까지. 수정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통났네요. 수정아, 너도 이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 대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계속 숨기고 있었으니까. 왜 숨겼어? 대호가 물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아빠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요. 거기다 돈 걱정까지 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았어요. 대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희를 더 상처 주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수정아, 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아빠가 그렇게 많은 돈을 대준 거 고마워해? 수정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워하죠. 하지만 뭐야? 대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수정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대호는 놀랐습니다. 무슨 실패? 치과 개원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제게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저는 꼭 성공해야 할 것 같았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고 병원도 잘 되어야 하고. 수정아, 아빠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대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민호 오빠와 사귈 때 제가 아빠 돈으로 개원한 치과라는 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대호가 물었습니다. 민호 오빠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다 알아서 성공한 케이스요. 그런데 저는 아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 같았어요. 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요.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보면서 저는 절대 어머니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야? 대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삶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사실상 싱글맘이셨잖아요. 수정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희는 혼자서 딸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남편이 항상 곁에 있는 사람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자일수록 기러기 아빠 가정을 싫어하더라고요. 수정아, 미안해.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 희생이 저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영희가 나왔습니다. 수정이 온 걸 알고 나온 것 같았어요. 수정아, 왔구나. 영희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정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앉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영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어요. 수정아, 너는 아빠가 준 돈에 대해서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요. 무슨 상처?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는데 정작 제 교육비는 아빠가 다 댔다는 걸 알면 허탈하실 것 같았어요. 영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실제로 허탈했으니까요. 그리고요.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걱정하는 걸 보기 싫었어요. 등록금 걱정, 개원자금 걱정, 그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짜고 엄마만 속인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속인 게 아니에요. 수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쳤어요. 20년 동안? 영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돈 문제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영희야, 수정아,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자. 더 이상 숨길 거 없이. 영희와 수정이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너희들이 부담스러워서이기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에 오면 어색했어. 20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와서 가족 노릇하는 게 어색했고, 너희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 대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룬 거야? 일부는 그래.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보내면 내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세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마음들이 드디어 드러난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솔직한 대화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숨겨왔던 마음들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영희야, 나는 정말 집에 와서 너랑 같이 살고 싶었어. 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20년 동안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와서 권위를 주장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영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진작 그런 말을 안 했어? 나는 당신이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미안해. 표현을 잘못해서.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저는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영희가 물었습니다. 민호 오빠와 헤어지면서 깨달았는데 저는 정상적인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을 설명할 때마다 어색했거든요. 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정아,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정말 사랑해서 같이 사실 거면 같이 사시고, 아니면 깔끔하게 헤어지세요. 영희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는 어떤 걸 원해? 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의무감이라.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수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어. 아버지는 어떠세요? 수정이 대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호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영희는 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같이 살 수는 없어. 왜 사랑한다고 생각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열심히 돈 번 이유가 너희들을 사랑해서라는 걸. 특히 영희 너를. 그럼 왜 집에 안 왔어? 영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무서웠어.
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너한테 거부당할까봐, 수정이한테도 어색한 아빠가 될까봐. 영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는데 대호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희야, 나는 이제 정말 집에서 살고 싶어. 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럼 2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어? 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버텼어. 너희들한테 돌아갈 날만 생각하면서. 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진심인 것 같은데요. 수정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영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다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영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연애하면서 깨달았는데 진짜 사랑이 쉽게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두 분은 한때 사랑해서 결혼하셨고 저까지 낳으셨잖아요. 그런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게 맞나 싶어요. 영희는 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요? 영희야. 대호가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영희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대호 씨,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줄 알아? 지우자는 게 아니야. 그 20년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자는 거야. 대호가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 영희가 이해했습니다. 우리 이제 74살, 72살이야. 젊을 때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어려울 거야.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호가 제안했습니다.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수정아, 넌 아직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혼자 사시고 싶으세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고 싶을까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영희야, 나는 너 없이 남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 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같이 늙어가고 싶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비밀 없이 살자. 돈 문제든 수정이 문제든 뭐든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자. 약속해.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거야. 당신이 돌아왔다고 해서 내 생활을 바꿀 생각은 없어. 그것도 좋아. 대호가 동의했습니다. 수정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영희와 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았어요. 좋아.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이들이 20년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운빌라에는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한대호와 서영이, 그리고 한수정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대호와 영희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대호가 요리를 담당했어요. 영희는 여전히 복지관 활동을 계속했고 대호는 그런 영희를 응원했습니다. 오늘 요가 수업 어땠어? 대호가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좋았어. 새로운 선생님이 젊어서 동작이 어렵더라. 영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해볼까? 대호가 제안했어요. 당신이? 몸이 얼마나 굳었는데. 영희가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웃음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수정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치과는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술도 많이 끊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해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정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영희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도 계시죠? 수정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새우튀김 해준다고 하네.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새우튀김을 해요? 수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요즘 요리에 푹 빠졌어.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 영희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식사를 했습니다. 대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새우튀김과 된장찌개가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 새우튀김 정말 맛있어요. 수정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이제 요리 좀 하는 사람 됐지? 대호가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수정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아직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수정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왜 괜찮아?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수정이 설명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희는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그리고요, 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가족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꼭 결혼해서 새 가족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셋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호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시켜줄게. 영희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수정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재건축 현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청운빌라는 이미 절반 정도 철거가 진행되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사라지네. 영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언제 지어져? 대호가 물었습니다. 3년 후쯤 완공 예정이래. 영희가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까지 어디서 살지? 수정이 물었습니다. 임시 거처 마련해놨어. 근처 빌라 하나 구했거든.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수정이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헤어질 수 없지. 대호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6개월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정아, 너도 같이 살래? 영희가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계속 살 거예요. 가끔 놀러 올게요. 수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대호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너는 너대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주 만나자. 세 사람은 철거 현장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 수정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대호가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철거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던 얼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늦었지만. 대호가 답했습니다. 늦은 건 아니에요.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그날 밤, 대호와 영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수정에 대한 걱정까지. 영희야, 나는 정말 행복해. 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영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왜? 대호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젊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잖아. 지금은 서로의 아픔도 알고 소중함도 알고.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호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수정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대호와 영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대호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영희가 물었습니다. 나를 다시 받아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 줘서. 영희가 답했습니다. 그때 수정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새 집 축하해요. 수정아, 고마워. 영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 보이네요. 수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잖아. 대호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정이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공백과 상처를 극복하고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어요. 기러기 할배의 귀환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